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 강지연입니다. 우리 증시 어제는 깜짝 반등에 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지난밤 뉴욕 증시 급락 여파에다가 환율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오늘은 다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현재 지수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1900선을 내준 채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낙폭을 눈에 띄게 줄이지는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1890선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93%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1.5% 가까운 큰 하락폭을 나타내며 670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었고요. 그래도 오후 들어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680선 재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0.46% 내린 682.8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이어서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오늘 장 전반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29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강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3,300억 원의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장내내 좀 매도 물량을 더해왔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전에 소폭 사자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개인들이 2,900억 원 가까이 매수 중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거센 매도에 밀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둘 다 오전 장중에 팔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각각 161억 원 그리고 28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470억 원 정도를 나홀로 매수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상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볼까요? 오늘 약세장 속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는 약세, 한국전력과 현대차 그리고 삼성물산 모두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특히 4.49% 강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차가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2.6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LG화학이 3.17% 또 꽤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역시 1.01%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시죠. 시총 1위 셀트리온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한 뒤로 지금은 숨고르기를 좀 하는 모습입니다. 0.47%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로엔 인수 소식에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승하던 카카오도 1% 정도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바이로메드와 코미팜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2, 3%대 강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로엔도 카카오와 더불어 지금 3.5%가 넘는 상당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0.92%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금 서울 반도체가 7% 이상 올랐고요. AP시스템이 23%대 급등, 테스와 원익 IPS도 각각 10%대와 18%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가 4.5%, 에로티베큐미 3.8% 강세고요. 성우테크론도 3.53% 상승률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LG전자는 올해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에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전과 텔레비전의 판매가 확대되고 또 원재료 가격 하락과 환율 상승 등도 이익 성장 요소로 작용해 줄 거란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후에 15분이 안 돼서 2%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이후로 꾸준한 강세를 유지하다가 지금도 1.94%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8만 주 이상 많은 물량을 사주면서 현재가 57,8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 역시 올해 사상 최대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상승 동력이 되졌는데요. 우선 지난해 4분기도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해는 대형 수주를 통해 수주 금액이 1, 2조 원에 이르고 또 수주 잔고는 5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제 8% 가까이 급등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도 높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5.06% 상승한 11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실적 전망이 나와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88%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올해는 특히 신선식품 매출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날 거란 분석인데요. 이 신선식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도시락 제품 등이 포함된 제품군을 말하는데 이 신선식품의 매출 비중이 지난해 6.9%에서 올해 8.5%로 증가하면서 이익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주가도 사흘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2.5% 강세입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고요. 동시호가 상황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현수 연구원 그리고 유한타증권 스타PBU팀의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 지수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김현수 연구원 그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또 지속되고 있었고요. 기관 쪽에서 조금 받아주는 물량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8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이 지수를 방어해 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대외 변수들이 여전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네이버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세로 펼쳐지면서 지수는 0.93% 17.8포인트 하락한 1898포인트 정도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좀 강력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불안감이 좀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 전일의 상승에 힘입어서 금일도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미국 시장도 좀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지수는 좀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깜짝 반등을 하더니 오늘은 또 하루 만에 하락 마감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예상 체결 지수도 또 정리를 해주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낙폭이 확대됐었는데 장 막판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수는 682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나와. 원흥마을에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이 기프트카로 영화관 나들이를 가시는 날입니다. 어르신들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던 김선태 씨의 좋은 생각에 기프트카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봤는데 언제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월 14일 목요일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켠 채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종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확인해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0.86% 내린 1899.83포인트를 가리키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0.43% 약보합을 가리키면서 683.22를 터치하면서 오늘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자,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3,300억 원 정도의 아주 거센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이 장 막판에 사자로 좀 전환을 해서 소폭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장 내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상황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대응 전략도 마련을 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재가 이어지면서 아시아 증시의 어떤 전반적인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증시의 투자 심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충격을 준 이슈가 중국이라는 점에 있어서 아시아 증시, 특히 신흥 아시아 증시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흔들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유가 하락의 여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신흥국,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장 초반 낙폭이 컸던 데에는 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한 부분, 그리고 중국 증시가 하락 시작한 부분이 좀 충격을 줬다면 장 후반으로 들어서는 중국 증시가 플러스 반전하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들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은 아시아권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만큼 중국발 이슈가 얼만큼 중요하고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무엇보다도 중국발 불확실성이 좀 잦아드는 게 아마 분위기 반전의 키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우리 증시는 특히나 이 기록적인 지금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가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자금 이탈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외국인 매도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유가 환경이 지속되면서 중동기 자금까지 이탈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봤을 때 쉽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외국인 매매 패턴보다 국내 기관 매매 패턴에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더라도 외국인 3,700억을 팔았지만 국내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를 제외하고는 한 1,30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 매도 대부분이 프로그램이란 점, 반면에 보험, 투신, 은행 그리고 연기금까지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수급 모멘텀이 개선될 여지를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 개인은 하락 구간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쌀 때 담아가자 이런 전략인데 이러한 저가 매수 기회 이런 전략이 유효할지 그리고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경우에도 좀 오늘같이 급락을 했을 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한 변동성 확대 이후에는 V자 반등은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그만큼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급락 과정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건 유효하지만 1월 말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저가 매수하신다면은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IT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서는 IT나 미디어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 최근 이 아시아 증시 전반 동향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마감 상황 살펴보셨던 대로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을 켠 채 마감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 또 어떠한 흐름을 보여왔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먼저 김현수 연구원 코스피 시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좀 상당 부분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이어졌습니다. 네. 전일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기관들이 물량을 좀 받아주지 못했고요. 특히나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의 좀 상승을 좀 다시 한번 좀 억누르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이버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로 지금 연출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하락세를 연출을 했었던 종목들이 금일 같은 경우에 오히려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지수의 상승을 조금 더 억누르는 그런 흐름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LG전자가 상당히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와 정반대되는 수급 흐름,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최근에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되면서 상당 부분 많이 강세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금일도 한 2% 가까이 실적 부분 이슈가 다시 올라오면서 2% 가까이 좀 올라와주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광고회사 퍼블리시스 그룹이 이 제일기획의 지분 30%를 매입 고려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에 상당 부분 강세로 연출이 됐다가 장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MK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실적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3일 전부터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4% 정도 강세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NX 같은 경우 전일 이 건축 관련돼서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과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NX는 오히려 뭐 다른 업체들과 좀 차별화가 되면서 상승세를 좀 꾸준하게 이어가주는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코웨이, 기아차 대부분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좀 반등세가 좀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4분기 양호한 실적에 이어서 향후에도 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뉴스와 함께 금일 같은 경우 상당 부분 강세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양산무기 매출 증가로 해서 영업이익 한 1,600억 정도 기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 금일 5% 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52주 신저가를 찍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 꾸준하게 이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아주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4분기 매출, 영업이익 각각 뭐 1조 4천억 그리고 290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금일 같은 경우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한진해운도 지금 사상 최저치로 기록되고 있는 이 BDI 지수, 그리고 또 재고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실적 우려가 다시 한번 불돋아지면서 약세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많이 연출이 됐는데요. 일양약품이 마이너스 4%, 한미약품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일약품, 유유제약, 녹십자 등 이 제약주들 전반적으로는 좀 약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 고려아연,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신저가 부근으로 좀 떨어지면서 지수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좀 유입될 만도 한데,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종목들 또 지속적인 좀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신저가 부근에 놓여져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 주었었고, 또 그동안 좀 안 좋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매도세가 조금 연출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온다든가, 뭐 외국인들의 뭐 매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이런 개별적인 이유들로 뭐 강세를 보이며 나름 선방했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 업종이 함께 하락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내려앉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 코스닥 마감 시황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3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의 모두 동반 순매도가 나왔지만은 특정 종목군의 어떤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에서 수급적으로는 오늘 크게 부담되는 하루는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가장 눈에 띄는 뭐 업종으로 업종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업종이 2.6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종이지만은 뭐 OLED 관련주들이 오늘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2%대의 좀 하락세를 보였고, 비금속 업종 또한 2%의 약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반도체 업종이 뭐 일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실질적으로 말하면 OLED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아트론이 뭐 18%, 뭐 AP 시스템이 22% 수준,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18% 가까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아시다시피 OLED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아이폰용 플렉시블 OLED를 납품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OLED 관련주에서는 뭐 집중적으로의 어떤 뭐 포커싱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일 같은 경우 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요. SY 패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뭐 어떻게 보면 뭐 코스닥의 어떤 신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사업이 어떤 본격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연일 신고가를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으로 한번 놓고 본다면 지금 1,000억이 안 되는 일부 좀 작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다는 게 최근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SV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어떤 북경 면세점 사업단의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랜만에 서울 반도체가 7%대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 호조 전망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7%대의 강세로 장을 마감을 했지만 낙폭이 과대됐기 때문에 일부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제 구제역 관련된 그런 의심 신고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관련주들 또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루 그리고 제일바이오, 이글벳, 중앙백신 등과 같은 일부 테막선 종목들도 눈에 띄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그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동반 순매도가 나왔지만 셀트리온을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기관은 280억 수준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100억 가까이 셀트리온을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이 오늘 좀 시장의 어떤 수급의 특징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1%대로 하락을 했지만은 최근 상승이 뛰는 종목 AT젠 같은 경우가 8%대 강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캐나다, 미국에서 NK뷰키트가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주라고 할 수 있는 바이로메드 4%대 강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약세를 띄었지만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조금은 축소되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서 결국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줄여주면서 막판에는 낙폭을 좀 줄여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마감 시황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동향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하나금융투자 중국전략팀의 박상호 연구원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2.6% 하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오전장에 하락을 했으나 다시 오후장 들어서 1.4%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 2.6% 하락 출발을 했는데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1.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 한때 2,900포인트를 깨면서 불안 심리가 확산되었으나 인민은행이 1,600억 위안의 역매포를 공급한다는 소식과 대주주 지분 매각행위 감독 강화 방침이 발표되면서 낙폭을 줄였고 오후장 현재는 다시 상승 전환을 한 2,99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는 2,850포인트는 작년 8월 급락 당시의 저점으로 현재 구간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인터넷, 미디어, 제약주가 상승한 반면 교통, 건축, 석유화학 업종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 중국 정부가 석유 제품의 가격에 대한 상하한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및 40달러의 상하단을 넘어설 경우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노페카, 페트로차이나의 주가가 각각 5%,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현재 2.7% 하락한 17,240포인트인데요. 장중 한때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7,000포인트가 붕괴되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과 미국 증시 급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락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개장 전에 발표된 11월 기계수주가 예상치를 하회한 월간 14.4% 급감과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리스크 회피 움직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박상호 연구원과 함께 지금 아시아 주요 시황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동향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오늘 코스피 수급은 어땠나요? 네,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고요. 네. 기관이 그 물량을 좀 받쳐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나 네.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가 이어지는 흐름이 금일도 좀 연출되는 모습이었고요. 종목별을 좀 살펴보자면은 꾸준하게 외국인들 매도하는 종목들, 금일도 여전히 함께 매도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파는 흐름이 최근에 가장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됐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를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도 금일 하락폭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호텔신라 오늘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소식에 좀 급락하는 영향도 있었는데 그동안은 좀 약세가 지속됐었던 흐름들도 분명히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도 함께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현대차, LG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내에서 좀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포스코, 롯데케미칼, 삼성화재 전반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걸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들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LG전자, 금일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와 오히려 차별화되면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LG전자를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양산무기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전일 급등했었던 LIG 넥스원을 외국인은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모습이었고요. 금일 현대차는 좀 조정이 있긴 했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폭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기아차를 세 번째로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기업은행, 유한양행, 코웨이, 삼성전기, SK텔레콤 같은 종목들 쪽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은 한미약품을 가장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또 금융주들 쪽으로 조금 매도가 많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신한지주와 KB금융 같은 종목들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종목들 쪽으로 매도가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4분기 실적 우려 그리고 또 4분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좀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과 함께 최근에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기를 기관 쪽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SK 하이닉스도 기관 쪽에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종근당, 제일기획 같은 종목들 쪽으로 기관의 매도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매수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연출되고 있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함께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는 흐름이 최근에 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반대로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매수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그룹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종목과 삼성 SDS 쪽으로 이 삼성그룹 관련주들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던 한국항공우주를 기관 쪽에서는 좀 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 이어서 네이버, 현대건설, LG디스플레이, LG 같은 종목들 쪽으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은 정말 기록적인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내일이면 벌써 30일째, 거의 이제 한 달이 돼가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매도 물량을 기관이 얼마나 받아내 주느냐가 최근에 관건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기관의 힘이 좀 역부족이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KR선물 서상영 이사와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환율 시장 동향 전해주시죠. 달러와 환율은 세계 글로벌 증시 불안에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글로벌 위안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미국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과 지수 하락 등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충돌하면서 보합권 등락을 좀 보였고요. 달러원 NDF 환율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불안에 상승을 하면서 오늘 서울 한시는 전일 대비 5.2원 상승한 1209.2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상승폭을 좀 키웠었고요. 한편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고 수정 경제 전망에서도 성장률 목표를 3.0%로 낮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지만 여전히 상승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에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반납하지는 못했고요. 여기에 중국 증시 역시 1% 넘게 장 초반에는 하락을 했었고 일본 증시가 큰 폭의 급락을 하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결국 장중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었고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9.4원 상승한 1213.4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급격하게 이제 약세를 좀 보이면서 117.76엔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엔원 환율 같은 경우도 1030.4
0.36엔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KR선물 서상영 이사와 함께 환율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76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28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수치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종목을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283억 원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거의 독보적으로 한 종목을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이 조금 특이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최근에 램시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강세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뭐 신고가를 연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게임즈를 61억 정도 좀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고 파라다이스, 미렌지, 차바이오텍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바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176억을 순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116억을 셀트리온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기관과 동일하게 셀트리온을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이 금일 수급의 좀 특징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로메드를 32억 원 정도 오늘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왔고 인바디, SM, 컴투스, 서울반도체 순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순 매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기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이 매도한 바이로메드 47억 원 정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속적으로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다는 점 좀 특이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뭐 시장의 뭐 대표적이죠. OLED 관련주들 쭉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테라세미콘, SFA, AP시스템, 동아헬텍, HB테크놀로지 순으로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고 SM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점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비아트론을 83억 원 정도 좀 순매수를 하면서 역시 OLED 관련주를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CJ-ENM, 파트론, 원익 IPS, 카카오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코스닥 수급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ISIC의 송병준 대표와 전화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오늘 선물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고요. 또 이에 따른 전략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2016년도 첫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우리 선물은 전일 대비해서 1.4포인트 하락한 233.19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에 따라서 아침 시초가에 크게 개파락으로 떨어진 이후에 장중 내내 공방전을 좀 벌였지만 장 마감 바로 직전 3시경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233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1900포인트가 다시 한번 이탈이 됐고 종가상은 좀 지키긴 했지만 이거에 따른 매도 부담감들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하방에 대한 지지력들이 이제 약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장세에서 233포인트를 회복하기 이전까지는 보수적인 매매 전략을 통해서 전략을 짜신 게 좋아 보이고요. 아직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34포인트와 231포인트로 이루어지고 있는 박스권 장세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병준 대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한경 YSKR 프리미어 지수 오늘 종가는 얼마로 마감을 했는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YSKR 프리미어 지수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에 드는 국내 업종 대표주를 기반으로 만든 지수입니다. 현재 이 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은 총 13종목인데요. 우량주에 관심 있고 또 장기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한경 YSKR 프리미어 지수 역시 약세를 기록하며 오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보다 0.39% 내린 2418.11포인트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1900선에서 파란불 켜고 장 마쳤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증시도 약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함께 보시죠.
먼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 8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출점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선 식품 상품군의 매출 비중이 작년 6.9%에서 올해 8.5%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GS 리테일의 이익 모멘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6만 300원으로 2.55% 상승 마감했습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 올해 사상 최대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LIG 넥스원에 기대되는 대형 수주는 현궁과 다대역 기능 무전기 양산 사업인데요. 또한 내년에도 수출 물량의 양산 본격화로 빠른 수익성까지 기대되면서 LIG 넥스원 오늘 5.53% 올라 11만 4,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MK트렌드입니다. MK트렌드의 중국 시장 이익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증권사의 전망입니다. MK트렌드는 올해 중국 내의 MBA 매장을 빠르게 늘려 중국 법인 영업이익이 지난해 35억 원에서 올해 107억 원으로 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오름세 보인 MK트렌드, 오늘 5.36% 상승한 13,75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 OLED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업계에선 LG 디스플레이가 고조되는 OLED 기대감과 함께 기업 가치도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유일한 대형 OLED 패널 공급사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며 LG 디스플레이 3.14% 오른 2만 3,000원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증권가에선 네이버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 20.1%, 영업이익은 16%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광고의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특히나 모바일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 후반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네이버 65만 1,000원으로 0.31% 강세 기록했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강은 캐스터와 함께 오늘 장 코스피 특징주 5종목 만나보셨습니다. 김현수 연구원, 이 중에서 5종목 가운데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LIG 넥스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실적 관련된 부분이겠죠. 실적. 그동안에 쌓아놨었던 이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쌓여져 있던 부분, 그리고 또 내년에 다시 한번 수주받을 물량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수주 잔고 내에서 실적 개선세가 꾸준하게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주가가 투영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장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고 또 특히나 이 방산주들 내에서 탑픽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실적 부분부터, 그리고 또 수주 잔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개선세들이나 보호예수 물량들이 최근에 풀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자면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 이번에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기존에 이제 2014년도에 신규 수주 받았었던 3조 원 물량이랑 천궁 9천억 물량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호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수주 잔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과거 2013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201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흐름이 연출이 될지가 좀 중요할 텐데,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수주는 과거 5개년 평균치를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연출이 됐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장구 수주잔고가 2013년도에 3.2조였었고요. 2014년이 4.9조, 그리고 2015년이 4.6조 정도로 꾸준하게 이 고공행진을 지속적으로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2016년도에는 사상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 수주 관련된 기록도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궁과 TMMR 양산 사업으로 이 수주 금액 자체는 한 2조 원이 좀 넘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이들 대형 수주에다가 정상적인 수주들을 좀 더한다라고 했었을 때 3조 이상의 수주가 좀 달성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까지 좀 추가적으로 좀 연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올해는 작년도 4.6조 대비해서 한 5.8에서 5.9조 정도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이 북한 이 핵실험 관련된 부분들도 시장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KMD 사업 이 중요성이 상당 부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주들 내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시장에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기 국방 계획상으로 이 킬체인 그리고 KAMD 관련 예산 집행 우선순위가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에다가 뭐 중거리 미사일 천궁 그리고 또 무인기 뭐 위성 레이더 그리고 뭐 유도 폭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올해 사상 최대 이익 및 수주 실적 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 오버행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이슈가 됐었고 뭐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항공우주와는 조금 다르게 달리 이 분산 매각 이런 쪽으로 조금 시장 충격을 조금 최소화하는 분위기로 지금 시장에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보예수 물량이 얼마 전에 좀 종료가 됐습니다. 이 전체 물량 내에서 한 20% 가까이 차지하는 물량이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에 12만 3천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이 물량 부담 때문에 조금 조정을 거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큰 물량 자체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조정이 있을 때 조금 더 담아가는 전반적인 이 수급적인 흐름들도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전일의 급등과 금일의 상승 자체가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최대 실적과 최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의 성장성을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적 자체 4분기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도 최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 이 꾸준한 실적 개선세가 좀 꾸준하게 연출이 되는 데다가 전반적인 이 트렌드 자체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 트렌드 자체를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사상 최고 이익과 수주 실적을 모두 동시에 달성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전반적인 이 킬체인 그리고 KMD 사업 자체에 대한 이 정부 쪽에서 이 우선순위,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LIG 넥스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을 설명해 주실 때 또 이 방산산업 관련해서 비중 있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워낙에 또 올해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방산 쪽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좋은 상황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 최근에 북한과의 또 이 남북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또 이 방산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LIG 넥스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코스닥 지수 역시 683선에서 파란불 켜고 장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680선을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들도 함께 보시죠. 먼저 CU 메디칼입니다. CU 메디칼이 애플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유통 영업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CU 메디칼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아이폰을 제외한 애플 전 제품에 대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B2B 영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에 CU 메디칼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8,200원에 마쳤습니다. 서울 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의 북미 고객과 와이캅이 이끄는 차별화된 실적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서울 반도체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분야는 북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요. 조명은 신제품인 와이캅이 본격적으로 채택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오늘 7.53% 강세로 15,700원까지 올랐습니다. KH 바텍입니다.
KH바텍이 올해 메탈 프레임 스마트폰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2분기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증권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급형 메탈 프레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계 물량이 큰 폭으로 들어왔는데요. KH바텍 오늘 11.67% 급등해 16,75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은 테스입니다. 전반적으로 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들도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테스는 지난 8일 삼성반도체 중국 법인과 103억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오늘 기관이 매수 물량을 늘려가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웠습니다. 테스 10.86% 뛴 14,800원에 거래 매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AP 시스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OLED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특히나 AP 시스템이 급등했는데요. AP 시스템이 국내의 대규모 OLED 라인 증설과 관련된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며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AP 시스템 21.94% 오른 16,950원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이강 캐스터와 함께 코스닥 특징주 5종목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상승세를 보였던 테마라고 한다면 반도체, OLED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서울반도체, 테스, AP 시스템 같은 관련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고윤기 연구원,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무래도 5가지 종목 중에 우리 투자자 오랫동안 같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AP 시스템입니다. 네. OLED 시장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같이 한번 지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22% 가까이 급등하면서 좀 뿌듯한 하루 그런 모습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OLED 시장을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애플이 이제 OLED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이렇게 오늘 정도 발표가 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계약건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올해만 하더라도 3조에서 4조 원 정도의 어떤 투자 설비가 지금 예정이 될 예정이고 내년에 만약에 4만 5천 장까지 추가 발주가 이뤄진다면 최대 9조 원 정도 되는 설비 투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 오늘 OLED의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P 시스템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AP 시스템 같은 경우 지난 12일 날 대규모 공시를 냈습니다. 대규모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주 금액과 그리고 발주처는 생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애플이냐 혹은 삼성이냐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인데 일단 대략적으로 3월 30일 정도면은 금액과 그리고 어느 회사인지 일단은 윤곽이 나올 거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게 애플인지 삼성인지를 떠나서 일단은 매출 증가는 확실하다라는 거는 당연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의 2014년도에 매출이 대략 1,750억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연간 매출이 10% 이상일 때 공시를 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170억 정도는 일단은 매출로서의 확보가 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AP 시스템이랑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지난 11일 날 AP 시스템의 전환사채 220만 주가 행사가 됐습니다. 총 발행 주식 대비해서 9.4%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행사한 곳이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9.77%를 정도 갖고 있는데 무려 9.4% 수준의 전환사채를 행사를 했기 때문에 AP 시스템 납품업체에 대해서 2대 주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에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수주 관련된 그런 이벤트 소식에 힘입어서 AP 시스템이 가장 강했던 이유가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품업체이긴 하지만은 2대 주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추가 설비가 들어간다면 투자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AP 시스템 쪽으로의 어떤 투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통틀어서 성장할 수 있는 업종군이 좀 많지가 않은데 그중에 OLED 관련주들 꾸준하게 한번 성장으로서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10,000원 밑에서의 어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올 한 해 내내 OLED 관련주들은 한번 관심은 좀 필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네. 자, OLED 관련주 테마 속에서 오늘 AP 시스템 아주 급등세로 마감을 했었죠. 이 종목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전략으로 오늘도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김현수 연구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전히 대외 변수들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외국인 수급 여전히 계속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기관이 그 물량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좀 연출됐었던 흐름이 당분간은 좀 연출될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PBR 100 근처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에서 1890 그리고 1900포인트나 1850포인트 언저리 내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기 위한 작업들이 분명히 연출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는 매수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종목을 이 반등권에 놓고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신저가를 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금일 같은 경우 삼성전기나 SK 하이닉스 같이 좀 빠져 있는 종목들로는 반등이 나와도 큰 폭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종목들 내에서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여전히 실적입니다. 눈에 볼 수 있는 이렇게 불안한 대외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 부분 종목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또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조정 거치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을 봐라. 그리고 이 종목들 가운데서도 주로 이 실적을 이슈로 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본다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1월 효과를 한번 기대를 했지만 마땅한 그런 강력한 모멘텀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OLED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더라도 되는 종목과 업종군으로의 어떤 매수세는 좀 살아있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동반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셀트리온 한 종목으로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좀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수급을 놓고 본다면 투신권의 어떤 매수세, 물론 소폭이지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한 증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을 놓고 본다면 과거와 같은 작년 1월과 같은 그런 대폭발적인 그런 시세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박스권 장세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과 그리고 업종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군으로 봐야 되느냐 놓고 본다면 일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해가 필요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이제 자산 대비 싼 주식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매수를 해갖고 수익을 내는 종목이 좋은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을 놓고 상위 종목들을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 10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동안의 어떤 제조업이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점차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우뚝 서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종목군들을 좀 압축해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싸다는 논리로 낙폭이 과대됐다는 논리로 대형주의 어떤 저가 매수세의 그런 접근을 하기에는 투자의 패러다임에 좀 맞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주식으로 올 한 해에도 좀 같이 매매하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시장 자체를 조금 큰 기대는 좀 버리시고 올해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내에서도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를 수 있는 종목군, 성장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어떤 매매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떤 종목을 볼 때 실적이 항상 열쇠군요. 네.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현수 연구원 그리고 유한타증권 스타PBU팀의 고윤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 주식시장 대응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3명의 전략가가 제시하는 대응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우원명 부장은 악재 희석이 이뤄질 때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가전과 IT 부품, 건자재 등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KB투자증권 잠실 중앙지점의 이태환 지점장은 외국인의 매수 전환 전까지는 당분간 제약주와 바이오주 대장주의 순환 매식 매매 지속이 유효하다면서 음식료와 소비재 중심의 매매 압축을 권했고요.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이강혜 부장입니다. OLED와 제약, 내수주 중심으로 압축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줬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은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이강혜 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입니다. 네, 자, OLED, 제약, 그리고 내수주 중심의 압축 대응을 하라, 이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OLED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죠. 일단 OLED 최근에 이 비아트론이 계속 좀 유지되는 이 강세를 떨친 가운데 어제는 이제 AP 시스템을 더불어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오늘은 이 전방위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수급상 기간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OLED 관련주로 말이죠. 비아트론, AP 시스템, 원익, IPS, 테라세미콘, SFA, 동아 엘텍, SKC 코오롱 PI 등등 해서 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죠. 물론 단기적으로 한 이틀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또 반등을 보이게 되면 좀 쉬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투자 소식은 상당히 좀 큰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눌려줄 때도 이런 종목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 매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제약바예요. 대장주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거래소에서는 종근당,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이죠? 셀트리온이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같이 동일하게 좀 움직인다는 사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기간에 좀 급등해서 이격 조정을 좀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2차 전지 역시 강합니다. 거래소에 LG화학을 비롯해서 코스닥에 상하 프론테크랄지 P&E 솔루션,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 나왔죠. 즉 최근에 추세가 좀 좋다 이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내수 대표주들 CJ 제일제당이랄지 CJ ENM, CJ CGV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좀 좋습니다. 자, 이들 종목은 최근 약세장에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강한 종목이죠. 그러면 물론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중국 상해 증시가 근 2% 가까이 상승을 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좀 괜찮았다면 기술적 반등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역별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추세가 좋은 종목군들 지수 상승에는 약간 눌려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격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이런 종목 위주로 여전히 좀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내일 시장 대응 전략,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이강혜 부장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 미국에는 다우존스사가 개발한 다우존스 주가지수. 일본에는 이용게이자 이사가 개발한 니케이 평균지수. 한국에는 한국경제TV가 개발한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가 있습니다.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에 드는 국내 업종 대표주를 기반으로 만든 지수로 종합주가 지수보다 안정적인 지수입니다. 13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우량주에 관심 있고 장기 성과를 위한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 투자의 바로미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장에서 관심 가져볼 종목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영 연구원과 오늘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가지 관심 종목부터 지난 관심 종목들부터 점검을 좀 해볼게요. 한미약품 그리고 12월 초에 제시해 주셨던 비아트론 오늘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했기 때문에
장중에 70만 7천 원까지 찍고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72만 4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한미약품은 중장기적인 포트로 뭐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조정은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모멘텀은 역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계속 들고 가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중일 OLED 대규모 투자 소식이 들리면서 매수가가 한 17,8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26,500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일단 신고가를 경신하고 모멘텀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더 들고 가셔도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 여랑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내일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일장 관심주로 에스텍파마를 꼽아봤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원료 의약품 중심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제약 제조 이런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개량 신약 자체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신약 암성 통증 관련한 진통제를 지금 해외 임상의 이상 종료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로의 라이센스 아웃 추진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고 그리고 암성 통증 외에 루게리병 치료제 그리고 비형 간염 치료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량 신약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진통제 이상 성공 시에는 아마 주가도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26,150원에 끝났는데 소폭 조정이 나오면 26,000원 정도 매수가 설정하시고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1월 주식시장이 상당히 다이내믹한데요. 중순 이후의 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중국과 미국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오늘장 옵션 만기를 통해서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1900선 지금 턱걸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더 중국이나 미국장이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접근하실 때는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